네, 이번 시간에서는요, 식물 성장 일지를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기초 단원인 만큼 데이터베이스 제목 속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내가 식물 성장 일지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키우는 식물은 여러 개이다. 여러 개인데 같은 종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매일매일 식물 성장 일지를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정에 앞서서 나는 제목 속성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제목 속성은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고유값이 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작하는 목적을 고려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내가 키우는 식물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물 성장 일지를 쓴다고 해서 단순히 식물 성장 일지의 제목을 그냥 몬스테라, 산세베리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내가 키우는 식물이 몬스테라인데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목 속성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고유값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물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몬 01, 0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마다의 코드를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물 코드를 붙이게 된다면 식물마다의 고유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 성장 일지를 매일매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짜에 따라서도 고유값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9월 8일에 몬스테라를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2025년 0908 다시를 써준 다음에 식물 코드에 맞게 몬01 이런 식으로 제목 속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목 속성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고유값이 유지가 되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슬래시를 누르고요, 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서 표 보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빈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요. 제목 속성에는 식물 성장 일지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식물 성장 일지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이라고 쓰기보다 책에서는 제가 기록 아이디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좀 고유값을 유지하는 식으로 제목을 좀 만들어 줬고요. 새 페이지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을 누르면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책에는 좀 여러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6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목 속성에 샘플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록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기록 아이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값이 제목으로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는 속성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제목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록 아이디만 보면 사실 어떤 식물을 관리했는지가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식물에 대한 종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 선택 속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선택을 클릭하고요. 몬스테라, 여기에서 몬스테라라고 해서 생성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테라가 지금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핸들을 저는 잡고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산세베리아 역시나 생성 한 다음에 같은 종류는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스타티필럼 역시나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은 종류까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목은 식물 종류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좀 편하겠죠? 여기 있는 간격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격이 좀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종류를 입력해줬는데 날짜까지 입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날짜 속성을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서 지금 요 날짜, 지금 9월 8일 날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9월 8일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9월 9일, 9월 10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면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입력해줬어요. 그리고 제목은 제가 관리 날짜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성장 일지다 보니까 식물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를 좀 기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숫자 속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숫자는 제목을 역시나 지우고 높이 한 다음에 단위로 좀 써주면 좋겠죠. 저는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적어본다 라고 하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기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식물이 어떤 상태인지 좀 줄그레 형태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역시나 속성의 이름을 저는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뭐 어디 새롭게 꽃봉오리가 나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텍스트의 형태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다가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비고란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식물 성장일지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를 열게 되면은 아직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형태가 보여요. 이럴 때는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레이아웃을 한번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우선은 가장 조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헤딩에 고정값으로 기록해두면 좋아요. 저는 높이와 그리고 식물의 상태를 이렇게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비고의 텍스트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빼두도록 할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기존 속성 사용해서 저는 비고를 이렇게 켜서 비고는 따로 줄글의 형태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블럭을 빼고요. 속성 그룹은 제가 여기에도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옆에 있는 패널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주게 되면은 되게 깔끔하게 형태가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든 페이지의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식물 성장 일지에 대한 실습도 끝났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 제목이 고유값인지 그리고 제작 목적에 맞게 잘 제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꼭 제작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그냥 여기에다 써도 돼요. 하지만 이후에 배울 관계형과 롤업 같은 데이터베이스들 간에 연결이 있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고유값에 대한 정보가 또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와 같이 고유값의 형태로 기록해 주세요. 네, 그러면 실습 두 번째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